여러분들아, 오늘부터 수투 나가도록 하는데요. 수투를 배울 건데, 수투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재수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지만 재수하시게 되면 얘 이름이 이제 미적분 원으로 바뀝니다. 미적분 원으로 바뀌고 자, 근데 이거 왜 안 뜨냐? 오케이. 자, 오늘 수투를 배울 건데, 자, 수투를 배우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단원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죠? 자, 단원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제일 단원이 이제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미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적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해가지고 저 맨 앞에 있는 요 미랑 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수학의 꽃을 배우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거를 미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랑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물리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물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진짜 섹시해질 테니까 특히 본인이 물원 혹은 물투 희망자다 하시면은 더욱더 맛있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극한 단어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긴 100% 암기예요. 요거는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걸 이해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올라가셔가지고 수학과나 가시게 되면은 공대 가도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공대도 사실 이거 잘 이해를 잘 안 해. 이제 보통 수학과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평가원이랑 교과서에서도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는 굳이 그렇게 이유 따지지 말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면 앞에 있는 이 극한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재료가 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물론 암기 베이스이긴 하지만 이거 아예 모르게 되면 요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분과 적분도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적분을 이해하려면 미분을 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분을 완벽하게 알면은 적분은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잘 알아두면은 요거랑 연결이 되고, 그다음 미분을 연결하면 적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2는 수학1이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과 다르게 1단원부터 놓치게 되면 그 다음은 쭉 그냥 수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포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 수학2 미적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면 외운 새끼들 여기서부터 계속 천벌을 받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수학 같은 경우는 지수로고 조금 외워도 수투 그냥 수학 삼각함수 좀 외우지 뭐 하면은 어느 정도 됐거든. 왜냐면 연결성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배제가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1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기억나요? 모든 수학 단원은요 거의 다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고1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 뭐 배우니? 우리 지수로그 배웠던 거 기억나? 지수로그, 함수랑 뭐 계산도 좀 배웠고요. 그 다음 함께 여러분들 이번 기말범위였던 삼각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수열했죠, 수열. 맞니? 그리고 고1 때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부등식,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잖아. 그지?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선택할 친구들 있으네. 그 친구들은 여기 있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고3 미적분이에요. 고3 미적분은 3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원이랑 수투를 합친 거예요. 이게 고3 미적분이야.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미적분 배울 때 다 이미 아는 건데 왜 배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만큼 대신 양은 많아. 양이 예를 들어서 그 고3 미적분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확통 정도는 구라 안 보태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짜요. 20에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25 정도 쳐주자. 그래, 25도 내가 많이 친 것 같아. 확통이 한 25라면 미적분 양이 한 100 정도 돼요. 그리고 기하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과생들 중에서 확통 런으로 하는 애들이 이제 외웠던 친구들이 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난이도는 절대 4배가 아니에요. 난이도는 내가 봤을 때 이해한 친구라면 한 1.5 정도? 확통에서 한 1.5배 정도의 난이도가 난 미적분을 생각해, 개인적으로. 2배까지는 안 넘어가. 이해한 친구들 한해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극한부터 스타트를 잘못 끊으면은 앞으로 계속 수학이 많이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진짜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요거 잘 여러분 잡아주시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투를 좀 잘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수투를 잘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고1 상하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상하가 안 되시면 여기 수투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상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랑 그다음에 함수, 부등식 요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고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뭐 인수분 해가지고 뭐 치환하고 했던 거 뭐 기억나세요? 3차 방정식 푸는 거, 4차 방정식 푸는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돼 있으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또 돼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하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데 고등하에서 그 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함수 파트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날 텐데 그거는 고3 때 중에 고2 때는 별로 안 나와. 고2 때는 거의 안 나오고 기본만 알면 되겠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때 싫었을 거야. 합성함수가 있어요. 이 합성함수가 이제 킬러 문제의 기본적인 아주 생각의 재료로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창아 졸리면 일어나라 여기 있어요. 너 졸렸어. 너 한 번만 더 너 졸리면 너 광태야 방에서. 두 번째 방은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고의적인 기본적인 것들 요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수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알고 있고 다 설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줬으면 한다. 그 말은 여기 막 펑크가 나 있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추가하면 좋아요. 그 고등하에서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여러분들 원방이나 직방 기억나시나요? 그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은 고1 수학 몰라가지고 내가 뭐 수투랑 미적분은 틀렸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두 직선이 서로 만약에 수직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랑 드디어 이제 수투의 세계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라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쨌든 지금 보실 거는 한번 일단 말이 좀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봐라. 30초 정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봐. 니들이 배운 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설명은 할 거야. 설명할 거지만 읽어보셈. 자, 읽으셨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함수의 극한. 나중에 고3 올라가서 미적분 배시기면 그때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억나죠? 우리가 수열 같은 경우는 함수인데 정의역을 자연수로 봤다라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극한 또 제대로 이해하시면 수열의 극한도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자, 함수 fx에서 자, 정의역의 하나의 멤버인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즉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값이에요. 달라요. different해요. 달라요. 근데 얘가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랑은 분명히 다른데 A랑 아주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는 않아요. A랑은 다릅니다. 근데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면 만약에 그때의 높이, 자, 얘가 높이죠. Y값. 높이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함수가 알파라는 함수 값에 자, 요런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converge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알파를 x가 자, x 값이 a로 무한히 갈 때에 우리는 극한 값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보세요. X라는 멤버가 진짜 A로 가는 건 아니고 정말 A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야. 가짜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때의 Y 값이 만약에 알파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X가 무한하게 A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A라는 포인트가 여기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A라는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야. 무한히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얘의 높이를 우리는
알파라고 한다라면 얘의 좌표를 우리는 A,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y 값이 되는 거고 얘가 x 값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x가, 왜냐면 이게 x축이니까 x가 진짜 a는 아닌데 a로 무한히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높이가 만약에 알파라면 하는 게 여기까지 해석인 거예요. 이걸 왜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냥 그림상 그렇다라는 얘기야. 다시 a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태찬아 너 뭐하냐? 왜 집중을 하네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한히 가까이 갔을 때 높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알파를 함수값 알파인데 얘를 우리는 특히 무한히 가까이 가는 그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미트 밸류, 극한값.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극한값이니까 얘는 높이 y에 관련된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x가 얼마나 어디로 가까이 향하느냐라는 거를 우리는 화살표로 X 화살표 A라고 합니다. 그래서 X 화살표 A의 의미가 X라는 멤버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X가 A로 무한히 갈 때 그때 함수값의 높이가 알파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우리는 어려운 한자어로 수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산도 배우게 될 텐데 이 수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이거 수학적인 용어야, 알겠죠? 그래서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그때 극한값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이 존나 복잡하고 졸라 길잖아. 그래서 이거 잘 안 써.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요것이 의미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고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기호를 졸라 많이 볼 거예요.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얘의 의미가 뭐냐? 리미트는 뭐냐면 무한히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자, 무한히. 자, 여기 보시면 리미트에 x가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무한히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해석이에요. 다시 무한히 x가 a로 가까이 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fx를 써줬죠. 근데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죠. 그 말은 뭐냐면 함수 fx에 들어가는 인풋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fa랑 거의 똑같아지게 되겠죠. 연속한다라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알파로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시다시피 얘는 y값, 높이에요, 높이. 그래서 다시 해석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x값이 a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에 함수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약속한다라는 것이 극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자, 요거는 자, 우리가 극한이 알파로 정의가 된 거거든. 자, 잘 들어. 자, 극한이 정의가 되려면 이따 내가 설명을 할 건데 극한이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운 거와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까운 것의 높이가 얘를 쳐다보는 높이와 얘를 쳐다보는 높이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정의가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그림처럼 A로 무한히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는데 걔를 쳐다보는 함수값이 두 개가 동일할 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어. 씨발 다르잖아. 얘가 낮고 얘가 높잖아. 내가 너무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고 대충 거려서 그렇지 실제로 거의 딱 붙은 거야. 거의 딱 붙은 상태에서 올리고 거의 딱 붙은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높이가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 fx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1에서 불연속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1 왼쪽으로 가까이 간 거랑 1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 걸 쳐다봤을 때 얘는 요 높이고 얘는 요 높이가 되잖아요. 분명히 높이가 다르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왼쪽을 쳐다보는 극한값과 오른쪽을 쳐다보는 극한값이 다르게 되면은 얼마로 수렴한다 한 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표기를 애초에 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애초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A로 쓰는 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항상 값을 똑같은 걸 쳐다봤을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극한값이 알파로 정의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그냥 암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다라 쳐봅시다. 자,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됐잖아. 자, 내가 얘기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이거 놓치면 너 이제 영영 놓쳐. 이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얘도 요렇게 쳐다보는 거랑 요렇게 쳐다보는 함수 값이 있는데 요 높이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리밋도 x가 무한히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의 우리가 극한값은 c로 가까이 가는 거죠.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되면 그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요거 그림을 한번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가 여기가 x가 a로 갈 때 알파로 뭔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동일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놈이 왼쪽 오른쪽 값이 가리키는 게 다르게 되면은 애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했다. 자, 꼭 이해해 주실 것. 물 좀 떠올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값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 값은 아니에요. 알겠죠? 졸리면 일어나세요. 네. 저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상태에서 네. 리미트 값을 표기를 할 수는 절대 없죠. 절대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따가 내가 또 설명을 할 건데 안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는 지금 이제 처음 오는 친구들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쨌든 다르면은 절대로 리미트 x가 a가 어디로 향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문제에서 그냥 리미트 x가 a가 어떤 값으로 간다라는 거는 디폴트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표기적으로 그러하다. 이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좀 많이 떠들어야 되거든. 여기는 약간 원리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거의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알려주는 게 중요해서. 자, 여러분들 무리함수 오랜만에 만나네요. 자, 이거 그릴 줄 아시나요? 자, 이거 무리함수. 자, 이것도 잠깐만 좀 가볍게 볼까요? 여러분들 요 그래프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x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대충 그릴 줄은 아시겠지만, 자, 봐봐. 결국에는 얘가 y 값이고 얘가 x 값인 거니까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 했을 텐데 얘가 어디에서 그려지더라 라는 게 아마 분명히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 이 좌표평면은 모두 다 리얼 넘버, 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얘가 양수가 되어야지만 y값도 실수가 되죠. 왜냐면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얘는 허수가 돼요. 한마디로 x값은 반드시 오른쪽 양수야 되니까 여기에서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루트 x는 절대 여기서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x값을 양수를 넣게 되면 루트 양수는 당연히 y값도 양수로 리턴 될 텐데
테니까 높이도 양수여야 돼서 밑에서는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사분면에서만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x값이 넣으면 넣을수록 커지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게 좀 천천히 증가하죠. 그래서 루트 x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붙든 마이너스로 루트 x가 되든 간에 방향 헷갈리지 않고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한번 연습 삼아서 하나만 해볼까 그래도? 왜냐면은 불안해서 니들 너무 오랜만이 돼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다라면 자, x랑 y는 모두 리얼 넘버 실수예요. 그 말은 이 x값이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가 돼서 루트 안이 양수가 돼서 실수가 됩니다. 그 말은 x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마마는 플러스니까 y값 높이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틀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좀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거 틀려서 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요런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fx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의 문제는 뭐냐면 x값이 3으로 향한대. 자, x값이 3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3이 한 요쯤에 있거든요. 3으로 무한히 x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면 y값은 무한히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3보다 작은 식기를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3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봐봐, 일단 3 집어넣으시면 3 집어넣으면 루트 4거든? 여기 높이가 2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보다 살짝 작은 걸 집어넣으면 2보다 살짝 밑에 있어. 그지? 누가 봐도 2보다는 살짝 밑이야. 내가 이걸 2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내가 3보다 오른쪽 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쨌든 2보다는 조금 위에니까 여길 만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2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2 플러스. 됐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얘가 3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y값도 2 플러스에서 2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겠고 2 마이너스도 2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될 거야. 한마디로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그때의 극한값은 우리는 2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멋있게 그냥 한 줄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하게 이게 리미트란 뜻이에요. 무한하게 x라는 친구가 3으로 가게 되면 어디에서? fx라는 펑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돼. 선생님은 fx 자리에 그냥 이거 써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에다 이름을 부여하기 싫어. 그럼 이걸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부여한 fx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름이 없는 형태로 그냥 일반 함수로 넣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올 거야. 선생님, 근데 이게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지 진짜 2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2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잖아. 요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합성함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확하게는 2라고 치는 거예요. 자, 다시 2라고 치는 거예요. 진짜 2는 아닌데 2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요, 아까도 내가 처음에 여기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초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률이 뭘까요? 남자애들 좋아하는 말인데 일본말. 극한값은 뭘까요? 일본어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일본어로 뭐라 하죠? 구라라고 하죠. 맞아요. 극한값은요 구라값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원이가 99.9점을 받았어. 그럼 보통 우리가 찌질하게 그냥 99.9라 얘기 안 하잖아. 어떻게 그냥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100점은 아니죠. 100점이나 치는 거 맞아요. 약간 그런 감성이라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극한값은요. 극한값은 진짜 값이 아니에요. 거의 구라값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어. 선생님, 근데 왜 거의라고 했어? 거의라는 말은 진짜 값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진짜 값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상수함수 같을 때예요. 왜냐하면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왼쪽을 쳐다보나 오른쪽을 쳐다보나 딱 그때의 값을 쳐다보나 높이가 완벽하게 동일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구라값과 진짜 값이 같아요.
그래서 구라값도 진짜 값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의 그러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뭔가 기울기 형태로 가져가지고 변화할 때는 당연히 진짜 값과 구라값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구라값을 우리는 진짜 값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알파라는 이 수렴하는 값이 진짜 값이 아니고 가짜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알파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여기 했던 요 2라는 놈이 진짜 2가 아니고 가짜 2인데 그냥 2라고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놈의 3의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하면 그 2가 그냥 가짜 값인데 그냥 진짜 값 2로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쌤이 f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뭐야? 라고 묻는다라면 그냥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2는 아니지만 학교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2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치는 게 합성함수 올라가게 되면 구라값과 진짜 값을 구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치는 값으로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 나서 합성함수 좀 어려운 걸 배우게 되면은 구라값과 진짜 값을 구분하는 거 내가 연습을 좀 시킬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라값을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놈의 답은 극한값. 극한을 구하라는 거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와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라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극한값이 2로 정의됐죠? 2로 정의됐다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호 고등학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넘어가! 자,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극한값은요. 솔직히 극한은 문제가 막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게 개념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대충 배워도 문제는 풀리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싶겠지만 근데 나중에 또 킬러 문제 풀 때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지 어려운 문제 푸니까. 지금 이럴 수 있어. 수도 별거 아니네. 족밥이네.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쉬워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x가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자, gx의 극한을 구하라. 자, 이 예제는요. 졸라게 중요해. 이거 별표 5천만 개. 자, 별표 5천 개. 왜냐면은 여기에는 극한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녹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수학도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될 게 뭐냐면 요 예제에 대해서 요 현상을 여러분들이 나름 설명해 보는 거. 왜냐면 극한은 미적분처럼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해 보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죠? 좀 찜찜해도 따라와. 극한 어쩔 수가 없어. 증명이 안 돼. 고등학교 과정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놈의 극한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당연히 gx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잘 들어 형님들. 얘는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에요. 니들 요놈 짬밥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약분이 되거든? 자, 근데 이렇게 약분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얘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애초에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x가 1이 아니라는 엄밀한 조건이 붙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이 gx라는 건 정의가 두 가지로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자, gx는요, 선생님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뭐냐면 x가 1이 아닐 때랑 x가 1일 때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x가 1이 아니면 한마디로 내 꼴린 데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되는 거고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그래프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는 못 그린다라는 거야. 여기 포인트에서.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쫙 그려보시면 여기가 1인데 x가 1이 아니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1인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요런 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1에서는 정의가 안 된대. 그 말은 뭐냐면 1에서는 뻥 뚫어놔야 돼요. 이렇게 뻥 이렇게 뚫어놓는 겁니다. 요게 바로 내가 말한 g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길 채우시면 안 됩니다. 뻥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x가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자, 리밋도
x가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그때의 gx의 극한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1로 가까이 가는 게 왼쪽으로도 가까이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높이가 보시면요.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무한히 가까워지면 똑같아지겠죠. 어디로 똑같아지냐면 결국엔 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때의 값과 동일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1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2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가 진짜 2예요. 2 됐니? 그러면 1 마이너스 왼쪽을 쳐다보게 되면 2보다 살짝 낮겠고 1 오른쪽을 보게 되면 2보다 살짝 크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얘가 무한히 가까워지면 결국엔 얘가 2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2는 아니지만 2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되네요. 선생님 되게 재밌네요. 극한값은요 사실상 이 진짜 딱 그때 익젝트 포인트에서 반드시 정의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을 갖는다라 하면 결국에는 왼쪽 극한을 우리가 이제 멋있는 용어로 이제 앞으로 좌극한이라고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좌극한,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에 값이 비어 있더라도 얘네 둘이 같기만 하다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 반드시 극한값이 정의되려면 얘가 연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연속하지 않더라도 그냥 비어 있어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데만 향하면은 극한값은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앞으로 4점짜리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어떤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할 조건과 불연속한 조건 혹은 뭐 극한값을 가질 조건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이 gx라는 그래프 여러분 정의역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학교에서 반드시 서술형이 나오면 요 포인트에서 점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empty 포인트로 놔주셔야 돼요. 비어놓은 상태에서. 알겠죠? 그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가짜값 2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계속 연습시킬게요. 이렇게. 따란따란 따란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의 첫 번째 걸음마를 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소투만큼 개념빨이 잘 먹히는 게 없어요. 고3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개념빨 개 잘 먹히거든. 개념이 안 되는 애들 여긴 또 문제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결이 달라요. 완벽하게 하나도 빠져서 다 가르치면은 되는 것들이 진짜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x라는 놈이 어떤 특정 포인트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어떤 높이로 특정하게 무한히 가까워지는가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신기한 또 극한의 세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x가 어떤 포인트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 애매한 그 신기한 상태를 이야기했다라면, 자, 지금부터는 조금 특이한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응애 때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구가 몇 살인데 얘가 만약에
5억살이 아니고 뭐 이제 5조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둔 것들, 이제 우주에서 팽창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슬슬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포인트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걸 얘기했다라면 이제는 막 미래로 확 보내는 거야. 막 엄청난 미래, 엄청난 과거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x가 만약에 시간 t라는 베리어블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미래, 엄청난 과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리밋도 x가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는 기호가 나오는데, 자, 이 기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팔을 약간 주먹으로 쳐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눕힌 느낌인데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으냐면 한글로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예요, 상태. 무한히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무한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들 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팽창하고 있죠. 우주는 무한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죽어도 얘는 계속 팽창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나 큰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쓰면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는 거, 조, 막 이런 식으로 막 커지는 상태. 그럼 거꾸로, 선생님 이거 작아지는 것도 있겠네요. 맞아요.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작아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억이었다라면은 저쪽 방향은 마이너스 억이 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진짜 그 값은 아니고 더 작은 값, 더 큰 값으로 팽창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얘가 이제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fx를 붙인 거랑 여기에다 fx를 붙인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돼. 얘는 뭐냐면 함수를 그렸어. 함수를 그린 상태에서 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까이 쳐다봤을 때 그때 높이가 궁금한 거였더라면 얘는 뭐냐면 fx를 그린 상태에서 저 우주 끝까지 갔을 때 그때의 y값이 궁금한 거야. 왜냐면 x가 무한대로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제일 끝에 가서의 그때의 y값이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더니 x값이 무한히 커질 때 그냥 뚫고 나가는 거야. 그때의 y값이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x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x값을 무한하게 키우는 것을 우리는 x 무한대라고 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개념은 그럼 어디서 특히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점근선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점근선이 아니고 이렇게 증가하는 느낌이 되면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기 때문에 y값이 특정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y값도 계속 무한하게 커지게 된단 말이야. y값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x값을 아무리 키워도 얘는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로 무한대를 할 때는 거의 그러면은 유리함수 형태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왜? 유리함수가 바로 뭐였죠? 점근선을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였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의미를 특히 가지려면은 뭔가 점근선이 있는 함수가 나와야지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한번 이제 요거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x가 특정 값으로 무한히 가까이 갔다라면 이번에는 아예 x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극락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fx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셔야 되겠죠. 얘는 정말 기본형이다. 자, 정말 기본형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모가 0이 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0에서는 안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고3 가면은 이런 것부터 따지는 게 제일 먼저야.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되거든. 고3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의역부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정의역 세팅해가지고 언제부터 그릴 수 있고 언제부터 못 그리는지 다 나눕니다. 여긴 요렇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x 값을요, 무한히 키우는 거를 보시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리밋도 x가 플러스 무한대를 갔을 때의 극한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보통은 플러스를 생략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값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나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0이 되지는 않죠. 그럼 이 새끼의 극한값도 구라값이야. 0이 아닌데 0이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쪽에도 만약에 왼쪽으로 하게 되면, 자, 리밋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 fx가 되게 되면, 얘도 보시면은 요 x축이랑 만나지는 않지만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0은 아니고 가짜 0이죠. 그렇지만 0이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특이한 말 배웠는데, 우리가 x 값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무한히 가는 표기를 한번 배워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갔다라면 이번에 완벽하게 보내는 느낌으로 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팔을 이렇게 주먹을 쳐가지고 눕혀놓은 상태로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당연히 infinite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볍게 정리. 자, 그래프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가까이 보내는 거를 꼭 특별한 점으로 갈 수는 필요는 없다.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극한의 세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You guys okay? Good.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값이 어디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을 수렴이라고, 이제 수렴을 얘기를 했다면, 자, 수렴의 이제 반대말에 대해서 배워볼 거죠. 이제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는데, 근데 아마 들어보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쓰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국어에서도 지문을 봤던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발산입니다. 발산. 자, 발산. 자, 수렴이랑 발산은요, 완벽하게 뭔가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는 발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 함수가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수가 수렴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은 완벽하게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수렴은 우리가 영어로 converge라고 하고, 발산은 우리가 diver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거가 얘가 이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뜻이, 얘가 부정적인 거 다들 한번 전치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verge라는 거에 대해서 얘는 그러하다, 아니하다는 거예요. 얘도 실제로 단어상으로도 반대말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수렴과 발산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발산은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발산이라는 말 새로 배울 필요 말고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특정 값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그냥 발산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1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만약에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그때의 높이가 얘는 특정 값으로 안 가고 쭉 주구장창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x는 1로 갈 때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요런 거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y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분출되는 거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극한값 혹은 함수값이 발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예로 든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그때의 극한값, 함수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풀어서 리밋도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갔더니 얘가 어떻게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무한대 자리에 숫자가 오게 되면은 수렴한다. 그 값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숫자 자리에 뭔가 인피니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 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호우경보가 있네요, 여러분들. 우산 다 챙겨왔나요? 안 챙겨왔나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도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X축과 Y축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2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는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얘가 2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y값은 아래로 분출합니다 라는 거니까, x가 2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아래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분출합니다,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가 함수값이 그죠, 여러분들 위로 발산한다, 아래로 발산한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뭐? 네. 추워요? 추우면 끄면 되죠. 공기가 추운 거야? 아니면은 바람이 찬 거예요? 바람이 차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네. 오케이, 굿. 공기가 추운 얘기하자? 안 되고.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랑 이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본 적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만 그릴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함수의 기본은요, 여러분들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그릴 줄 몰랐습니다. 다 숫자 집어넣어서 생각해봤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숫자 좀 집어넣어봐. 자, 확실한 거는 분모가 0이 될 땐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는 그래프를 비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0에서는 안 그리고요. 자, 그러면 x값이 커지면요, 100 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즉 이 y값은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밑에서는 안 그려져. 죽었다 깨도 안 그려져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들러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여기도 얘가 이렇게 들러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다가 0에 가까운 분수를 집어넣게 될 값이 점점 커져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분출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4개를 복습하는 느낌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갔을 때에 극한값을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때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분출하죠. 자, 분출한다는 얘기는 발산, 즉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 위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만약에 리밋도 x가 플러스 무한대 fx면 뭐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무한히 보겠다라는 건데 얘는 절대로 밑으로 가지는 않아요. 높이가 어쨌든 무조건 위로 보니까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죠. 근데 이 0은 진짜 0은 아니지만 0으로 치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진짜 0은 아니에요. 들러붙지가 않죠. 같은 원리로 거꾸로 반대쪽으로 보내셔도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셔도 진짜 0은 아니지만 가짜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니? 요게 바로 요거를 한번 해석한 거가 되겠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만 딸랑 붙었습니다. 그 말은 이 그래프의 y값을 바꾼다. 왜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니까 얘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얘를 뒤집은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죠.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바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될 테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그때의 극각값은 음으로 발산한다.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거 그림 그리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문제 지울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동물 보는 거 좋아해요? 동물 좋아해요? 좀 원숭이 좋아하는 애들 원숭이? 원숭이 존나 좋아하거든? 원숭이 좋아해가지고 여자친구 아니라 했지 이제 내 마누라 원숭이 존나 좋아하는데 이제 그 이번에 어디 인도네시아 발리 놀러 가거든. 뭐 몽키 빌리지가 있대. 근데 이제 별의별 거 다 훔친데 여러분들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 예를 들어서 태찬이가 거기 갔어. 이제 태찬이 이제 또 근육맨이잖아. 이런 애 이제 근육 붙은 애들은 안 붙는데 애들 찌질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붙는데 그 이제 여자가 보통 타겟이래. 여자애들이 물론 이제 태찬이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지켜주겠지만 만약에 여자가 혼자 있어. 원숭이가 막 얘 물건 다 훔친대. 막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누가 하면 딱 떨어뜨리게 만든대. 그럼 이제 다른 부대원이 딱 달려가지고 탁 줍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뭐지 뭐 모자 같은 거 다 가져가고. 다니 같은 안경 끼고 있잖아. 갑자기 안경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쏙 빼간대. 이렇게 샥 빼간대. 그래서 가이드가 안 붙으면은 그걸 절대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가이드가 가끔은 이제 따라가가지고 갖고 오거든. 이제 진짜 그것도 존나 웃겼다. 또 뭐 있었냐면 또 이제 와이프랑 베트남 간 적이 있었거든. 베트남 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 이제 그걸 좋아해요. 그 뭐지 생과일 주스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고 생과일 주스를 딱 갖고 있었는데. 야, 그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막 원숭이가 갑자기 확 뛰어와, 뒤에서. 그래서 저 새끼 왜 뛰어오지 마 싶었거든? 근데 뛰어와가지고, 여자친구 옆에서 막 애교를 부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 내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이걸 탁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기습 공격 당하니 이게 떨어지잖아. 근데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흘렀겠지. 페트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흘렀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이제 냅두고 갔는데, 얘가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게 핥아서 먹더라고, 그거를.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은 또 다른 놈 거 제대로 훔쳐가지고 그 컵을 들 줄 알아요, 원숭이들이.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마셔요. 진짜 나중에 꼭 원숭이 놀러 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당했는데도 요번에 또 원숭이 그걸 또 짰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난 지켜줄 생각이 없는데. 원숭이 보러 갑니다, 또.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 가면은 원숭이가 진짜 많아요. 근데 특히 태국이 진짜 많대. 태국 많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요. 태국 가면은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꼭 가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5성 호텔인데 여러분들 이제 자잖아요. 이렇게 자면은 이제 동물이 깨우러 와요. 혹시 무슨 동물이 깨우는지 아세요? 원숭이는 아니야. 오해하지. 원숭이는 아니에요. 무슨 동물이 깨울까? 새 말고. 코끼리요? 맞아. 코끼리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코끼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큰 창이 있거든. 열어놓으면은 코끼리가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툭 친대. 그래서 그 코끼리 서비스를 이제 그거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금액을 더 내면은, 이거 깨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코끼리가 옆에서 이렇게 친대.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딱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일 수 있죠. 나중에 치앙마이 가면은 그 호텔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대학교 되면은 놀러 가시면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다 생물 좋아하는 애들은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뭐 이런 거 해봤는데 이제 바다 거북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바다 거북 손가락 가시면 좋대 알죠? 물리면 손가락 잘립니다. 거북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거북이들이 치악력이 세가지고 한 번 무는 순간 다 잘려. 그래서 귀엽다고 만지다가 진짜 피 봐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피 나면 또 누가 오겠니? 상어가 오죠, 그죠? 피 나면은 큰일 나야겠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fx는 x의 큐빅에 대해서, 자, 요 놈의 극한을 구하라. 자,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러분들 x의 삼승도,
이거는 우리 그 옛날에 호람수 짝함수 했을 때 기억나요? 그거 배웠죠, 수원에서.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fx는 x의 큐빅이라는 함수를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무한대일 때, 자, x가 즉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리밋도 x가 왼쪽으로 무한히 갈 때가 궁금해요 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x가 오른쪽으로 무한히 간다는 얘기는 얘가 우주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얘가 우주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높이도 우주 끝까지 무한대로 가요. 높이도 양수 무한대로 계속 팽창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여기가 x가 무한대면은 여기 무조건 숫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거는 함수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 플랫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숫자가 나오겠지만 얘도 보시면 계속 커지는 상태죠. x도 커지면 y도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y도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원리로 x가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시게 되면 얘가 아래를 무한히 쳐다보죠. 아래를 무한히 쳐다본다는 얘기는 작은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도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고 y에도 무한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숫자가 커지는 상태예요. 알겠죠? 절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쉬는 시간 길게는 못 들리고 핸드폰 시간으로 7시 25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 나머지 개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2부 내용은 좌극한과 우극한 내용인데 이미 다 설명을 했어. 자, 이미 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그냥 1분 컷이야. 1분 컷인데 1분 컷인데 자, 근데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길게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볍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극한은요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라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아,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자,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x y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어. 여기가 만약 2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내가 1을 기준으로, 잘 들어,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1의 무한히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라 불러. 이해됐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 형님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초록색처럼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 해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불러. 됐지? 그러면 좌극한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쳐다보는 요 높이, 얘를 우리는 좌극한 값이라 불러. 이 좌극한 값은 당연히 3이 될 거고, 우극한 값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요 높이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리밋도 x가 1보다 살짝 작다라는 거는 1보다 작은 것을 우리 1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1 마이너스. 얘를 우리는 1 좌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로 살짝 작을 때의 값은, 그때의 극한 값은 우리는 3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은 x 앞에, x 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우극한은 뭐가 되겠니? 묻는다면 리밋도 x가 1보다 살짝 크죠. 우극하니까 오른쪽이 큰 거야. 1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때의 함수 값은, 극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 가까이 가는 그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살짝 작으니까 왼쪽, 플러스를 붙이면 살짝 크니까 오른쪽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는 1 좌극한, 1 우극한이라 부르는데, 보시면 얘네 둘이 다르죠. 자,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함수값이 수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얘는 3으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니까 같은 y값으로 수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려면 연속일 것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같아야지만 수렴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다르니까 수렴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잘 들어,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리밋도 x가 1의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극한 값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별표 5천만 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 함은 결국에는 얘가 필요충분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왼쪽 극한 값과 오른쪽 극한 값이 같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문과스럽고, 만약에 이과스럽게 좀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과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x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의 극한 값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과생처럼 써보는 거야. 이건 이제 문과생처럼 한 거고, 알겠죠? 리미트 x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쳐다봤을 때 극한 값을 우리가 우극한이라 하는데, 내가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지고 싶다라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이과적인 표현, 왼쪽이 문과적인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과적으로 표현해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근데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미안해요. 플러스 잘 안 보이네요. 같을 때에 한해서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요렇게 될 때만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에만 그 한마디로 이 A 뒤에 뿔마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서 알파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A가 A로 갈 때 알파로 간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 수학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갚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극한값이라는 건 왼쪽으로 가까우는 거와 오른쪽 가까우는 게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 가까이 했을 때 그때의 y값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만약에 같게 되면 그 알파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는 뿔마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초록색처럼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받아들여도 돼요. 아, 이게 된다라는 거는 함수를 그렸을 때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미 같다라는 거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초록색 조건이 확정된 게 아니야,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을 넣어봤을 때 정말 같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정리.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아,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구나. 좀 수학적인 표현까지 요렇게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요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와닿겠지만, 앞으로 이제 요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됐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속성을 배울 건데, 연속성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만 딱 추가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정리됐니? 이거 오케이? 지금까지 내가 뭐 이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극한은 그냥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겠죠?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주면 된다. 여기 있었구나. 아까 네 질문 받다가 내가 깜빡했네. 굿.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개념이 녹아있고 이런 것들 술술술술 여러분들 나랑 같이 대화가 좀 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하나 예제 하나 풀어보자. 자, 예제 한번 가볼까요? 자, fx는 x분의 1에 대해서, 자,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묻는 거죠. 자, 서술형으로 항상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형님들. 자,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0에서 무조건 정의가 되어야지만 극한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만 하면 돼요. 그 가운데 있는 값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천천히 볼까요? 우극한을 보시게 되면 위를 쳐다보고 좌극한을 보시게 되면 아래를 쳐다봐요. 누가 봐도 다른 새끼입니다. 그죠? 다르네요. 그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답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야, 이것도 숙제하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숙제로 동영상 개념 강의로 여러분들 요것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요것도 약간 교과서 국룰 개념이거든. 국룰.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나오면 쫄지 마. 절대값이 나오면은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알맹이가 양수일 때랑 알맹이가 음수일 때를 나눠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고1 때 항상 등호를 둘 중에 하나를 붙여줬는데 여기는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등호 붙이면 좆되는 게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가 분자에 있으면 는영을 반드시 위아래 어디도 붙여야 되겠죠. 여기는 붙이시면 감점이에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수가 되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x분의 x가 돼서 1이 되는 거고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분의 x가 돼서 이렇게 돼요. 즉 얘는 0에서는 그리지 않고 큰 데랑 작은 데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소환할 수가 있어요. 자, 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못 그려요. 하지만 0보다 클 때는 1이 돼요. You know what I'm saying? 상수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그래프예요. 요걸 합친 게 f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형님들. 자, 그러면 0에서의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니까 오른쪽을 쳐다볼 때랑 왼쪽을 쳐다볼 때가 같니를 물어보는 건데 누가 봐도 방향부터 다르죠? 글러먹었어요. 그럼 얘는 극한값을 갖지 않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정리. 자, 이렇게 정리.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름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된 것 마냥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그래서 동영상 개념 강의가 2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랑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었던 거 몇 페이지였냐 그게? 그것도 좋은 예제였는데 국룰 문제 6페이지 문제 있죠. GX 문제. 그렇게 2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극한에서 이유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받아들여 주신 걸 토대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니들이 아는 거 이렇게 씹으리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워도 될까요? 알맹이를 기준 생각하는 기본 컨셉은 고1 때랑 똑같아요. 근데 여긴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는영 치시면은 감점 먹습니다. 그런 거 디테일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랑 2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다니한테 물어볼까? 다니야, 여기가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뿔마가 있게 되면은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뿔마가 없으면은 문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극한값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 마이너스는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을 보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는 거 형님들. 그럼 여기 보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엄밀히 말하면 살짝 위에 있으니까 크지만 마이너스 2라고 치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얘는 구하값이 되는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럼 2 플러스를 한번 쳐다볼까요? 자, 2 플러스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2보다는 살짝 낮죠. 그럼 2 마이너스지만 2라고 치자. 얘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더하시면 얼마예요?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수능에는 얘 무조건 3점짜리로 나와요. 얘 무조건 나오고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면 얘가 4점짜리로 항상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엄마 때 있잖아요. 1994년도 수능부터 해가지고 내가 2010년도거든. 내가 중간에 있었다. 내가 등차 중앙이야. 아마 여러분들 엄마가 그 나보다 공차 하나 빼시면 어머니 수능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다음 수되고 내가 가운데 삼촌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자,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요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썼으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2를 오른쪽을 쳐다보는 거랑 왼쪽을 쳐다보는 거랑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도 똑같이 2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느껴가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점수 주는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엄마랑 같이 푸는 거 이거 너무 쉬워요. 이런 거는. 여러분 어머님도 아마 이거 기억나서 풀 수도 있어. 아, 나 이거 한 10년 전에 배웠는데 왜 풀리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건 요렇게 되어 있네, 형님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자, 뿔마가 없죠. 자, 뿔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 말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야. 얼마로? A로. 됐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쳐다봤을 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맞아요? 0으로 가까이 갔더니 똑같은 1로 가까이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1은 진짜 1이야? 가짜 1이야? 가짜 1이에요. 근데 1로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1이에요. 자, 3 플러스는 3보다 오른쪽이네요. 여기 되는 거 맞아, 형나들? 그럼 2보다 살짝 낮네? 그럼 진짜 2예요? 가짜 2예요? 가짜 2.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짜 2. 그래서 2 마이너스지만 2라고.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돼 문자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울려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나는 무음을 해서 그러는데, 아이씨. 그거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난 문제 안 받는 거. 근데 막상 그랬는데 또 지진하는데, 씨발, 나만 죽으면 좀 억울하잖아. 그지? 막 다들 막 도망가는데 막, 왜 그러지? 자, 우리 3마이너스 할게요. 3마이너스는 3보다 왼쪽. 여기네, 형님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4보다 살짝 작죠? 그럼 4 마이너스가 맞는데 4라고 치는 거야. 예진아, 졸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럼 다 더하시면 얼마야, 형님들? 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번 가자. 자, 이것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림을 X 저범위에서 그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채원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채원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뿔마가 없네요. 자, 뿔마가 없다는 얘기는 극하가스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디폴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극하가스 안 가지면 문제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을 쳐다본 거랑 오른쪽을 쳐다본 게 같다라는 건데, 그럼 3보다 작아요? 커요? 엄밀히 말하면 작죠? 3 마이너스가 답이겠지만 3이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는 뭘까? 1 플러스. 1 플러스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네. 그럼 얘는 높이가 여기니까 1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답은 1인데, 자, 이거는 예진이가 얘기해볼까? 1은 그럼 진짜 값일까? 가짜 값일까? 오, 너 이해했다. 잘했다. 너 쳐서 오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불안했는데 이해했네. 이거 진짜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디폴트로 극한값은 구라값이 맞는데 상수함수랑 플랫한 경우에는 구라값이 진짜가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라도 너무 진짜처럼 치면 그게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1입니다. 얘는 진짜야. 얘는 가짜인데 3이라 치는 거고 더하시면 얼마야?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가짜 3과 진짜 1을 더한 거야. 그럼 가짜 3과 진짜 1을 더하면은 가짜 4겠지. 그지? 근데 가짜 4를 그냥 4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26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는 4점짜리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3점입니다. 알겠죠? 4점짜리도 이따 내가 보여줄 거야.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3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란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그래야만 해, 이 문제는.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네요. 우극한, 좌극한 여기 쳐다보고 있고요. 우극한 여기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병신같이 이거 여기 아래 쳐다보는데 아니야. 얘는 찐값이야. 마이너스 1을 기준은 찐값이기 때문에 얘 쳐다보면 안 돼요. 가짜값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높이가 같죠. 얼마로 같냐면
1로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1이 진짜 값이야, 가짜 값이야? 가짜 값이죠. 가짜 값인데 1로 치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헷갈리는데 잘 봐봐. 자, 치환하지 말고 이거 그냥 학원에서 막 치환하게 시키는 그럴 필요 없어. 자, 1 플러스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은 1보다 초낸 큰 새끼를 진짜 1을 뺐네. 야, 얘는 진짜 1이거든. 자, 가짜 1에서 진짜 1을 뺐어. 그러면 진짜 0일까 가짜 0일까? 가짜 0이에요. 맞아, 잘했어요. 가짜 0이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가짜 0이 진짜, 그러니까 가짜 0이 0 플러스일까 0 마이너스일까? 0 플러스죠. 맞아요.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자, 괜찮아. 헷갈리는 친구들은 1 플러스가 나오면요. 잘 들어. 여기 생각보다 헷갈리는 애들 많거든. 이게 정상이야. 니들 처음이니까 1.1이라고 쳐. 그냥 괜찮아. 그러면 1.1 여기다 넣으시면 1.1 빼기 1 하면 0.1이지. 0.1은 0 플러스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알겠지? 괜히 또 멋부리다 틀리지 말고. 그럼 얘는 F 0 플러스랑 같은 거예요. 됐죠? 0보다 오른쪽으로 쳐다봐. 자, 오른쪽 쳐다보시면 여기네. 그러면은 가짜 0이죠. 근데 진짜 0으로 치자. 얘는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 얼마야? 그러면은 4.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여러분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 많이 했어요. 뿔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에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자를 찾으시면 학교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 이제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학교쌤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내다가 학교생들이 플러스 까먹은 거야.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 같이 정답 처리가 돼요. 생각보다 극한이 학교생들 찐빠내가지고 다 같이 정답 처리될 때가 많아. 그래서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 알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다 검사하시겠지. 검사하시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요거 했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27번. 자, 아직까지도 얘는 3점입니다. 얘는 3점이에요. 보통에서 요거는 점수 주는 3점짜리로 항상 나와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알겠지? 자, 두 함수 노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요 친구와 이 친구를 원래는 봐봐, 이게 중괄호니까 항상 얘 먼저 하는 거거든. 왜냐면 괄호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해주는 게 수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f랑 gx를 실제로 더한 거를 내가 만약에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로 잡게 되면 얘는 리밋도 x가 0 플러스 hx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더하는 거는 실제로 가능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0 플러스니까 그냥 여기만 궁금한 거거든? 딴 데는 궁금하지가 않아. 여기만 궁금한 거니까 얘는 그냥 x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요거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요거는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절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나는 요 박스로 궁금하면 그냥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시면 얼마예요? 1. 맞니? 그러면은 상수함수 1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여기서만 그린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1이 나오는 거니까 0 플러스를 쳐다보면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원래 원칙은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4점짜리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가로 먼저 해결해서 일단 이 hx를 그린 다음에 해석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 문제에 한해서는 내가 이 f랑 g를 더한 게 모든 전체 그래프에서 궁금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0 플러스만 궁금한 거니까 그냥 여기만 따져도 괜찮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심화 문제에서는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f 더하기 gx를 다 구하는데 그걸 해석하게 만들거든? 그럼 이제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만 궁금한 거니까 얘는 약간 요형껏 0 플러스에서만 따지셔도 전혀 무방해. 그럼 0 플러스를 여기 f에서 따지시게 되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0 플러스의 높이가 되겠죠? 근데 가짜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라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gx 0 플러스로 생각하시게 되면 0보다 오른쪽이 여기 되는 건 1보다 살짝 작죠? 1 마이너스인데 1로 쳐도 되는 거야.
결과는 0 더하기 1에서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얘가 0보다 살짝 작은 요 점에서만 체크하기 때문에 요령껏 요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전체 x를 다 다루는 거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문제에 한해서는 맞아요. 그냥 요거랑 요거를 따로따로 해서 푸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학교쌤이었으면 fs랑 gs를 그린 다음에 막 절대값까지 추가해가지고 상수함수 딱 그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석하는 걸 물어봤겠지. 근데 이거는 3점짜리니까 여기서 멈춘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볍게 그렸을 땐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타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자, 조금만 힘내요. 오늘 그냥 심화 개념까지 칠게요. 합성함수까지. 좀만 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웠다 손? 대찬이 어렵냐? 이거 할만하죠? 가짜값인 거 알겠죠? 가끔은 가짜값이 아니라 진짜값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구합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4점짜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4점짜리도 원래는 조금 딥하게 설명하면 내가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 문제 풀이의 스타일에 대한 것만 좀 언급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합성함수나 역함수 다룰 때 내가 조금 더 그때 설명할게요. 지금은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냐면 요 문제는요, 자, 일단 다시 얘기할게요. 수능엔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요 과정이 내 이후로 5년 뒤인가 빠졌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은 평가원 수능에서 물어보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건 내 손가락 걸 수 있어요. 내 손가락 잘라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적혀 있어. 수능 자체 매뉴얼에. 근데 내신에서는 이 새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치 뭐 가우스 함수 같은 것도 원래는 수능에서는 절대 내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내신은 가끔 나올 수 있잖아. 얘가 딱 그런 새끼야.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쉽거든. 자, 여러분들 기억해둘 게 뭐냐면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이제 극한값이 된 건 이제 다들 알았을 거야. 그지? 근데 극한값은 뭐냐면 가짜 값을 진짜 값으로 치자라는 게 거의 그 메인이었잖아요.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얘는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fx를 보는 거니까 0 오른쪽과 왼쪽이 같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1보단 살짝 작지.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같은 거 맞습니까? 근데 1로 치자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니까 기억은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니? 그러니까 진짜 그 가운데 값은 관심도 없는 거야. 왼쪽 오른쪽만 같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텐데, 자, 보시면 이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가 겉함수가 속함수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자, 어떤 새끼가 먼저 맞는 함수죠? G가 먼저예요? F가 먼저예요? 맞아요. G가 먼저예요. G라는 새끼를 F에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해석을 똑같이 인풋이 어쨌든 정의역 X로 들어가는 거니까 G 먼저 해석하고 나서 F로 넣어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전체를 리미트를 취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값을 치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값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나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0 플러스를 gx에 넣어볼게요. 자, gx 넣으시면 0 플러스니까 요것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큰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죠? 근데 아직 마이너스 1을 치면 안 돼. 왜냐면 이걸 다 하고 나서 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이제 이게 G값이었으니까 얘를 도로 F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F는 왼쪽이야.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야 돼요. 여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0 플러스죠? 아, 얘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리미트를 만났죠? 그러면 0 플러스를 뭐로 치는 걸까요? 0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우극한의 최종 답은 0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거니까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요. 자, 한 번 더 연습. 자, 0 마이너스 가보겠습니다. G에서 0 마이너스는 0보다 왼쪽 요거네요. 자, 그럼 아까 예진이가 했던 대로 얘 1은 그럼 진짜 1일까 가짜 1일까 예진아? 얘는 진짜 1이에요. 이 새끼는 칠 필요도 없어. 이미 진짜 1이야. 그러면 얘는 진짜 1이야 그냥. 뿔마 쓸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진짜 1을 F에 넣네. F에 들어가는 1이 진짜 1이거든. F에 들어가는 1이 진짜 1이니까 1을 진짜를 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요 새끼를 봐야 돼요. 얼마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진짜 1이에요. 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니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진짜 값과 가짜 값이 구분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 디귿 한번 도전. 자, 디귿. 자,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를 따져주셔야 돼요. 자, 1 플러스 갑니다. F에서 1 플러스 갈게요. 자, F에서 1 플러스 가시면 1보다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보다 살짝 작죠? 0 마이너스인데 0에다 치시면 안 돼,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새끼가 마지막에 가해지는 거거든. 자, G 봅시다. 0 마이너스를 G에다 넣으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으시면 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1이죠? 이 1은 진짜야, 가짜야? 이 새끼는 진짜야. 얘는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칠 필요도 없는 건 이 새끼는 진짜예요. 자, 1 마이너스 갑니다. 자, 1 마이너스는 여기 왼쪽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0 플러스인데 0으로 치시면 안 돼. 아직은 0 플러스. 됐죠? 0 플러스를 이제 G에다 넣을 거예요. 자, 0 플러스 G에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높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그지? 우리는 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네요. 얘도 돼, 안 돼? 안 돼.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약간 껍질 벗겨듯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만 하나만 하고 마치자. 요거. 왜냐면 이건 중요해서 내신엔 나오니까. 나도 가르치기 싫거든? 나도 수능 좋아하니까. 근데 내신에 나올 수 있잖아. 자, 요거 도전해 봅시다. 자, 기억! 오늘 라스트 문항이에요. 좀만 참아. 자, gx에서 1에서 근각값을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0보다 살짝 작죠. 둘 다 0 마이너스로 갔죠. 0으로 치는 거죠.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존재하네요. 됐니? 그러면 니은 디귿은 이제 이미 끝났어. 됐니? 자, 니은 갑시다. 속함수가 gx예요. 자, 1을 가니까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1 플러스를 가시면 g부터 넣는 거야. 순서 조심해야 돼. 내신에서는 요거 넣어도 답이 있어. 학교생들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한단 말이야. 자, 1 플러스는 요걸 보는 거죠. 0보다 살짝 작죠. 0 마이너스. 아직은 뿔마 지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0 마이너스를 f에 넣어요. 그럼 0 마이너스 f에 넣으니까 요렇게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럼 1보다 살짝 작죠? 그걸 우리는 1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극각값을 치는 거죠. 얘를 이제 구락값을 벗겨줘야 돼. 그럼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이것도 도전! 자, 1 마이너스 갑니다. 자, 1 마이너스를 보시면 1보다 왼쪽. 여기네요? 그럼 0 마이너스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0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봐. 똑같네! 1 마이너스. 얘는 태생 1이네? 같네? 니은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 자, 갑니다. 자, 디귿도 1인데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F 먼저 갑니다, 형님들. 자, F 먼저 가시면 1 플러스. 1보다 플러스. 1보다 플러스. 1보다 플러스. 여기네요. 1보다 작아요. 1 마이너스. 됐죠? 1 마이너스를 이제 G에다 넣습니다. 1 마이너스 G에다 넣으시면 0보다 살짝 밑에네요. 0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됐죠? 자, 1 마이너스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요. F에다 1보다 작아요. 얘는 진짜 1이에요. 그죠? 찐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쓸 필요 없어. 그냥 1 쓰시면 돼. 진짜 1을 G에 넣어요. 진짜 1을 G에 넣어요. 자, 그러면 1에 넣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시는 게 이 새끼를 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진짜 마이너스 1이에요. 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얼마야? 기억님.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학학 때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합성함수랑 역함수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합성함수는 특히 결합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극한을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는 교환법칙이라고. 같은 인풋 1, 1 들어갔잖아. 극한도요 교환법칙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왜? 니은은 성립했는데 디귿은 안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4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요거 나오시면 내신에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저쪽 클리닉시 넘어가가지고 오늘 내가 줬던 자료들 있죠? 그거 개념 이해했으면요 진짜 뻥한 척 여러분 5분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5분만 하시고 끝나니까 양심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개념 공부하시다가 가시면 되겠고, 양심 없는 친구들은 오늘 계약한 거 첫 번째 날이니까 조금 일찍 간다 내가 뭘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양심 없는 새끼들도 오늘 내가 좀 프린트는 다 풀고 오답 다 하고 가세요. 그거 진짜 10분도 안 걸려 얘들아. 양심적으로 알겠지? 내가 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맨 처음에 1번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 1단원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거기만 숙제예요. 자, 클리닉으로 넘어가십니다. 애썼어요. 애썼고 고생했어. 학생부터 이제 해결됐죠? 응. 굿. 할까 말까 고민을 그냥 해버렸어. 너 밖에 노란불이에요? 왜요? 비 와요? 이상해요, 날씨. 뭡니까? 노을 아닌가요? 누렇네. 그러게. 근데 원래 이랬나? 여기 이상은 아니겠지? 근데 원래 비 오면 황사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는데 황사는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 인류의 종말이 오나봐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뒤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나중에 멋있는 남자친구 할 때는 뒤지시면 됩니다. 뭐라고 해도 공부 더해. 집중해서 봐야지. 아까 이걸 처음 잘 읽었으면 이건 첫 번째만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졸면 안 되는데 초반에 진짜 개념이라서. 컨디션 근데 그래도 해야지. 야, 그냥 양심에서 5분이면 끝나는 거 수학? 숙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념 공부는 거예요. 어떤? 이거 전도사는요. 동영상 개념이 두 개였어요. 요거랑 요거 동영상이었어요. 어디 제가 수행을 멈춰가지고 등급은 그대로 읽어. 축하해요. 수행 안 된 거야? 없지 마. 아니 수행평가 내긴 했어. 괜찮아, 너 안 했네. 아니 그 마지막에 제가 수행평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두 문제 마지막 두 문제 그 쌤이 어차피 그 개념 모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한 맞추긴 했어, 그래도? 하나씩 맞췄는데 잘했어. 나머지 말아먹어가지고 점수 너무 깎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행을 좀 말아먹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 배웠어도 못 풀어. 그래, 그거 어떻게 외우면 기말은 그냥 그거 수학, 뭐지? 3등급 나온 애는 외워서 못 푸는 문제야. 그래. 그거 어떻게 외우냐고를 그거 그대로 나와서 숫자도 안 바뀌고 숫자는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너 못 풀어. 마지막에는 마지막 문제만 숫자만 숫자는 안 바뀌고 그냥 했어. 그거는 그거 어차피 근데 숫자 안 가서 못 푸니까. 다 오려가지고. 그래. 그거 어차피 의미가 없어. 다 외워도 그거 1점밖에 안 나. 이런 거 어떤 거요? F는 0할 때 오른쪽으로 하니까 1이 되는 거. 0은 이제 오른쪽으로 보는 거고 위로 가야지. 위로 가는 거. 2네. 아니죠. 0은 오른쪽 3이죠, 3. 3이네.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야. 그럼 이거는 오른쪽으로 1이 오른쪽으로. 2월 중에서 오른쪽으로. 그래. 이렇게 되는 1보다 살짝 오른쪽. 그때 비 얼마야? 1보다 살짝 오른쪽. 1이요. 그래요. 그게 1.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뿔마가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 같다는 뜻이야 이미.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보시면 둘 다 1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1이야. 저 갖다 놓은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보시면은 1에 가까워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얘도 1에 가까워지잖아. 둘 다 1로 가까워지는 게 1인 거죠. 1 플러스니까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보라는 거야. 1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있네.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걸 넣는 거잖아. 1.1 같은 거 넣는 거 생각해요. 0.1이지? 0보다 살짝 큰 거지? 0보다 살짝 큰 거니까 0이네요. 0이지. 그래. 무조건 할 수 있거든? 그럼 연습해. 선생님이랑 같이 물어봐. 물어봐도 돼. 올해까지는 문제 풀이는 안 되는 이게 문제가 뭐지? 그래. 선생님이 그 올해까지 문제 풀이 금지라고 그거. 아는 파트에서 해도 되지. 아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누구나 처음이잖아. 요거는 문제 풀어도 돼. 근데 순간 잘못 이해했어가지고 근데 알고 풀어야지 문제가 의미는 있죠. 알고 풀어야지. 오케이? 내가 문제 풀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중학교 수학, 고1 수학은 문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는 어차피 이거 지금 여기서 해야 돼. 오늘 2교시는 고1을 같이 해야 되거든? 저요? 네, 해야 돼요. 오늘 그 도형을 하나씩 들어가거든. 너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개념을 딱 두고 가. 문제 안 풀고. 한 시간 그러면 돼. 여기 편한데 원래 저기 안 듣거냐. 좀 쉬었다가. 저 모여야 쉬니까. 너는 문제 풀어야 돼.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물 먹고 우울증이 왜요? 왜 우울증이 왜? 아무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왜 받아? 몰라요. 하나도 안 드시네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 다락 중에 다락이라서 다른 과목은 그래도 뭐 올라서 너가 수학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다른 과목 올랐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한 게 뭐가 있어?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해봐. 열심히 한 과목이 뭐야? 저 수학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학 열심히 했어요? 야, 네 기준이 그게 열심히 했어? 그럼 좀 아쉬운데? 너 수학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수학이 제일 열심히 한 거예요? 화학? 그럼 화학은 좀 어땠어 그러면? 망했네. 화학 망했어? 괜찮아.